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사학법인의 이른바 족벌 운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인 이사장 10명 가운데 6명은 설립자 본인이거나 친인척인데요. 사실상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 두 곳을 운영하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학교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아 쓰고 교사 채용과 승진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월 4,500만 원씩. 그러니까 10년이면 4억 되겠죠. 그다음에 설립자가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한 3억. 자녀들에게 증여 2억 원. 그다음에 자신들의 사업 투자비로 5억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이처럼 설립자가 돈을 챙길 수 있었던 건 학교 법인을 사실상 가족들이 운영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완산학원은 관선 이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설립자의 아들이 이사장을 맡았고 아내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가족 운영은 완산학원뿐만이 아닙니다. 전북 중고교 사학 이사장 66명 가운데 설립자 본인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65%인 43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사장의 절반 이상은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20년 이상인 경우도 9명이나 됐습니다. 마치 이제 개인 회사의 오너처럼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심대하게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학법인 이사의 무제한 임기 등을 막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주 전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 부정 비리가 드러난 교수의 징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전북대는 중징계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미 2달 전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입시에도 활용한 전북대 이모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 교수가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해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또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김 총장은 파면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문이 벌써 몇 건씩이나 되고요. 연구 과제, 연구비 목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중징계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김 총장의 말과 달리 이미 2달 전 전북대는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애초 중징계할 뜻이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신청을 한 부분을 못 받겠다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관련해서 대학에서 부실하게 조사한 건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한 건들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못 받겠다고. 전북대는 이 교수를 포함한 교원들 의견을 모아 문서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대학의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재심의 결과를 전북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드론 교육센터가 경북에 설립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MOU를 맺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이젠 전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의원들의 항의 방문까지 이어지자 내놓은 답변인데 끝내 확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사가 전북에 있는 만큼 산하센터도 당연히 전북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드론 전문 교육센터도 우리 전북에 당연히 짓겠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사장님의 의지라고 보고. 아니 다른 지역에서 원한다고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국토정보공사의 의지 문제잖아요. 최창학 사장은 이를 시끄럽게 만들어 유감스럽다면서도 끝내 확실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드론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전북을 고려하겠다는 게 저의 시종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보지 8곳 가운데 전북은 전주, 남원, 진안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곳은 경북과 충남 지역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산하 기관마저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전북 흔들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 설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 축소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도민들은 분노했고 그제서야 선심을 쓰듯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북을 무시하는 듯한 일부 공공기관의 잘못도 있지만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정보력 부족과 뒷북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새겨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그동안 장미나 국화, 딸기를 재배할 때는 해외 로열티를 줘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품종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수한 국산 품종이 개발되면서 해외 수출에 로열티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딸기 품종 무화가 미얀마에 수출됐습니다. 무화는 2015년에 육성된 품종으로 과일이 크고 당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수출 계약 기간은 5년이고 로열티로 $50,000를 받습니다. 무화 품종이 미얀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높은 기술을 잘 전파하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품종의 화훼와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10년 전 해외에 지불한 로열티는 220억 원. 하지만 지난해는 110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국산 품종을 수출해 해외에서 받는 로열티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28개 국가에 수출해 한 해 17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있고 국화는 3억 원, 딸기는 1,000만 원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산 품종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주는 로열티가 없어지고 해외에서 로열티만 받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완주군 상관면에 135세대 규모의 국민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진안에서는 홍삼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협약을 맺고 상관면 일원에 2022년까지 135세대 규모의 국민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진행합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이후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분야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권 6개 시군의 경쟁력 있는 특화 품목을 집중 지원하는 동북권 식품 클러스터 사업. 이 가운데 진안군이 추진하는 홍삼 한방 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안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사업 성과와 개선 사항을 되짚어보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2단계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성장 기초를 다진 만큼 3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도와 군, 사업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조은이 남원 노화분산업단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물티슈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이번 투자로 연간 25억 원의 매출과 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악인들의 축제인 제37회 전국 국악대전이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순창 향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통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이번 대회는 판소리와 무용, 기악, 민요, 시조 등 모두 5개 분야로 진행되며 내일 오후 2시까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 투자를 지원받은 437개 기업 가운데 76%인 359개 기업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은 전체 투자 기업의 1%인 5개 기업에 60억 원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올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에 1조 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플라즈마 공법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에 플라즈마 소각 시설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최근 관련 동의안을 전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의 소각시설 내구 연한이 7년 뒤인 2026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각공법인 플라즈마 공법에 대한 검증 작업과 소각장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녹색연합과 소각장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전주시가 검증이 안 된 플라즈마 소각시설을 내세워 소각장을 연장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전북 6개 대학이 5년간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35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별로는 예원예술대가 139건으로 가장 많고 예수대 137건, 전주비전대 56건, 전주기전대 16건, 전북과학대와 한일장신대가 1건씩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열흘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당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직원 300여 명이 부평 2공장으로 전환 배치됩니다. 한국잼 노사는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300여 명을 다음 달 1일부로 복직시켜 부평 2공장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노사 협상에서 3년 뒤 복귀 검토로 합의한 것을 1년 6개월가량 앞당긴 것입니다. 전지용 동박을 생산하는 KCF 테크놀로지스가 정읍에 추가로 1,2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CF는 오는 2021년까지 전지용 동박과 디스플레이용 동박 필름 제조 공장을 추가로 지어 연간 3만 톤인 생산량을 4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동으로 만든 얇은 막인 동박은 전지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필수 재료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관권선거 획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전라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에게 현수막을 통해 성과를 홍보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명백한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당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은 민심 조작이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의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정비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라도는 2017년과 2018년에 교통사고가 잦은 35곳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절반 수준인 51.8%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개선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교통사고가 38% 줄고 사망자는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군산 20도, 익산 2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는 절기선 상강인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